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요. 스포츠24에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측 전문가, 30판 한 줄평 따라잡기, 승부패 적중률은 기본, 센스 넘치는 한 줄평 남겨주신 분들께 스포츠 선수들의 애장품 드립니다. 30판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포츠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릴게요. 꼭 참여해주세요. 아잉. 어떡해?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원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K리그 클래식 4개 팀이 모두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4팀씩 출전시킨 한중일 동아시아 조별리그 전원 통과,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은 쾌거라고 하는데요. K리그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이 산둥 루넉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25분 전북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이재성의 헤딩이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산둥 루넉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전북 수비수 3명과 골키퍼까지 제친 왕통의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둥 루넉의 공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후반 6분 에릭류의 프리킥을 김영일이 머리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에릭류의 정확한 프리킥과 김영일의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 빛난 골이었습니다. 후반 34분 에두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에릭류가 마무리했습니다. 점수차는 3대1로 벌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에두가 단독 드리블로 돌격해 전북이 한 골 더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전북은 조 2위로 중국의 베이징 고안과 8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몰리나의 극적인 골을 앞세운 서울도 16강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전반 8분 만에 가시마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36분 고명진의 코너킥을 이용희가 완벽한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1대1로 전반을 마친 서울은 후반 시작과 함께 역습했습니다. 후반 6분 윤일록이 올린 공을 오스마르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후반 33분 가시마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시바사키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서울은 몰리나의 슛이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3대2 역전승을 거둔 서울은 조 1위를 확정한 중국의 광저우 헝다에 이어 조 2위로 16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축구대회 4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내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전반까지 득점 없이 맞서다가 후반 32분 메시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메시의 왼발 슛이 골키퍼의 몸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3분 후 메시가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골로 추가골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메시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0호 골이자 통산 77호 골로 호날두를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메시는 네이마르의 쐐기골에 기여했고 바르셀로나는 3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은 오는 13일 뮌헨 홈구장에서 4강 2차전을 치릅니다. 유벤투스도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테베스의 슈팅을 카시아스가 막았지만 뒤따른 모라타의 슈팅은 막지 못했습니다. 마르키시오의 기습적인 침투 패스에 테베스, 모라타로 이어지는 공격에 레알의 골문이 열렸습니다. 호날두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유벤투스의 빗장은 강했습니다. 전반 18분 호날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르게스의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호날두의 대회 9호 골이었습니다. 후반 12분 테베스와 카르바알이 같이 그라운드에 나뒹굽니다. 카르바알의 반칙으로 테베스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결국 결승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1차전 승리를 거둔 유벤투스는 오는 15일 열리는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스포츠 24의 자랑이죠. 3일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장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하영 기자는 사실 스포츠 입사 처음인데 그동안 좀 보시면서 장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스포츠 뉴스보다 편안하고 좀 여유 있는 분위기다.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친해 보인다는 느낌 네, 받았고요. 네. 성우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우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 선수가 경기 이후 상대 선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이죠. 레퀴아와 알 나스르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날 남태희 선수가 두 골의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 활약을 펼쳐서 이 대승을 홀로 이끌었는데요. 이후에 이 어처구니 없는 폭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알 나스르의 선수 한 명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남태희 선수를 뒤쫓아가서 얼굴에 폭행을 했는데요. 이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이 주먹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도 이 사태를 보면서 왠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월 달에 킹스컵 대회 네. 때 심상민 선수가 또 맞았었잖아요. 우즈벡 선수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 맞고 왔는데 뭐 저는 아빠 되는 입장에서 뭐 아이들이 좀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때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속상하네요. 네, 허 기자님뿐만 아니라 축구팬 모두가 굉장히 속상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엔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24에는 주목이 아닌 정정당당한 승부로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세판 한 줄 평 선쟁, 지난주 축구 예상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주 축구 성적은 위아래 할 것 없이 좋은 성적들을 거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벤투스의 승리를 맞춘 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나머지 전북과 레버쿠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승리는 맞춰주셨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의 좋은 성적에 대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오게 됐죠? 오랜만에 세 개를 맞췄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을 맞춘다는 거를 굉장히 다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약간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된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네, 사실 허재원 기자가 회사에선 선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할 말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경기 맞추신 거 축하드리고 최영석 기자 2경기를 틀리셨던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뼈 있는 한 줄 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스포츠 24 8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3세판 한 줄 평 따라잡기 어렵지 않아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3세판 전문가단의 예상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메모 준비하시고요. 축구 경기 분석 함께 하시죠. 네,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경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내일 열린다고요. 네, 지금 울산이 4월이 좀 우울했습니다. 네. 뭐 4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고 5월 들어서 반전을 노렸는데 어린이날 제주원정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지 않는 축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요. 양동현과 김신욱 이 두 장신 공격수의 머리를 노리는 공격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상대팀에 읽히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에는 제주전에서 윤정환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양동현 선수가 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경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하성민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울산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북은 올 시즌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유독 강한 모습입니다. 최강희 감독의 지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2위 제주와의 승점 차가 7점이나 될 정도로 여유롭게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F4죠. 이동국과 에두, 애닝요, 레오나르도까지 정말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재성까지 가세하면서 화력 하나만큼은 아시아에서 최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이 다소 불안한데요. 6골을 내주면서 일단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의 핵인 조성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 중인 최철순 선수도 훈련에 복귀는 하긴 했지만 출전은 불투명합니다. 김기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에는 이재명이 나설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북의 수비진에 약간 구멍이 생기긴 했지만 막강 화력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가 전북을 아시아 최강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표현으로 현대가 더비를 표현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전북이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 윤정환 감독의 부재와 양동현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전북의 승리를, 김동환 해설가는 전북의 창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악조건인 울산이 정신력으로 무승부를 거둘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 맞붙는데요. 분위기는 좀 바르셀로나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 4골차 승리가 필요한데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이죠. 1차전에서는 77분까지 괜찮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점유율과 패스 횟수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경기를 펼쳤는데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을 했는데 일단 노이어 골키퍼가 워낙 선방쇼를 펼쳤고 그래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근데 메시 한 명에게 수비진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끝난 뒤에 메시를 막을 방법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더구나 보아탱 선수 하이라이트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굴욕을 당했죠. 메시에게 정말 자유자재로 뚫리면서 혼자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고 이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공격력도 약간 무뎌졌는데요. 로번이 결정하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원활한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골차 대승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공세를 펼치다 보면 역습을 당할 가능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여유가 넘칩니다. 메시와 수아레스, 네이마르, 이 MSN 트리오만으로 뮌헨의 수비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1차전에서 입증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3분 동안 2골을 뽑아낸 메시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10골로 득점 선두 자리까지 되찾았습니다. 대회 통산 득점에서도 77골로 호날두와 동률을 이뤘는데요. 앞으로 두 선수의 득점 경쟁이 더욱 흥미롭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차전을 3골 차로 이겼고 특히 한 골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수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MSN 트리오의 개인기만으로도 골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메시가 계속 골 욕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4강 1차전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바이에른 뮌헨, 2차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선보일까요? 삼세판 의견으로 참고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뮌헨 걱정은 필요하다면서 바르셀로나 승리에 공 4개를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안방 극강 공격력을 자랑하는 뮌헨이 승리한다고 해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뮌헨의 부상자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유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4강 2차전도 함께 하시죠. 네, 레알의 1차전 패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무조건 총공세라는 말로, 김동환 해설가는 한 골 얻은 원정골을 근거로 레알의 승리를 기원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구수도 깨어야 보배라면서 레알의 흐트러진 조직력을 비판하면서 무승부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허재원 기자는 3세판 결과로만 바르셀로나와 레알이 결승전에서 맞붙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 예상은 네, 일단은 이번 경기는 레알이 이길 것 같은데 네.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가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작년에는 독일판이었잖아요. 네. 올해는 좀 스페인 라이벌 팀들끼리 만나서 조금 더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하영 기자는 그럼 개인적으로 어느 팀을 응원하세요? 네, 역시 메시가 있는 바르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영국 프로축구에서는 첼시가 5년 만에 짜릿한 우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는 계속되죠. 우승과 상관없는 첼시와 리버풀의 자존심 싸움, 3세판 전문가들의 전체 의견 살펴보시죠. 네, 리그 우승자 첼시를 지지하는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방심은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첼시는 승리로 다시 축배를 들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첼시의 1.5군도 강하다라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이제까지 축구 3세판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네, 프로야구 하나와 기아가 왼손 유망주죠. 유창식과 임준섭이 포함된 4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어요. 네, 이 트레이드 핵심은 이
유창식 그리고 임준섭일 텐데요. 유창식 선수 이 7억 신인으로 한화의 미래로 꼽혔습니다. 유창식이 한화를 떠난다는 것에 팬들도 놀랐는데 이 김성근 감독이 기아와 맞대결했을 때 임준섭 선수를 봐뒀다가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창식 선수 결국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요. 기아에 같은 광주일고 출신 선배들이 많잖아요. 네. 서재흥 선수, 최희섭 선수, 심동섭 선수 이렇게 선수들이 많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선수보다 트레이드 당일 화제가 됐던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당일 선발을 꿰찬 노수광 선수 그리고 오준혁 선수인데요. 노수광 선수는 홍건희 선수 유니폼 그리고 오준혁 선수는 헌버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을 했는데 모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타점, 득점, 안타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아 외야가 부상으로 주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메우고 또 팀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네, 트레이드를 단행한 한화가 두산을 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30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변수라는 말로, 안승호 기자는 보릿고개라는 말로 두산의 선발을 걱정하면서 한화가 유리한 승부가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4월 전력 질주한 한화가 피곤하다라면서 두산이 유리하다고 분석해 주셨네요. 네,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요, TV 앞에서 꼼짝마 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하영 기자, 객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요, 한화와 두산의 경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이원만 기자의 한 줄 평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지금 한화 불펜진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두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인 NC와 하락세인 롯데의 올 시즌 두 번째 경남 더비 3세판으로 준비했고요. 하위권 두 팀이죠. LG와 KT의 오늘 경기 한 줄 평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남 더비에서는 NC가 이길 거라는 의견들입니다. 이경재 기자는 차려놓고 쓸어담고 라면서 NC의 상승세를 표현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형 같은 아우라면서 NC를 칭찬하는 동시에 롯데를 디스해 주셨네요. 이원만 기자 역시 NC의 화력을 높이 사주셨습니다. 다음에 LG와 KT의 경기 3세판 이어집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순위는 한 끗 차이지만 LG가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해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역시 달콤 쌉싸름한 손님이라는 표현으로 KT가 질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이원만 기자만이 트레이드로 기가 팍팍 이라면서 물오른 KT의 경기력을 높이 사주셨네요. 네, 최근 가장 잘 나가는 팀인 한화가 최하위 KT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없었을 텐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 KT가 이번에 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가장 눈길을 받았던 주인공이 두 명 있습니다. 2차전 승부에서 말루 홈런을 친 포수 용덕환 선수 그리고 불펜의 핵심 장시환 선수입니다. 용덕환 선수는 KT의 주전 포수인데요. KT가 2일에 포수 유망주인 장성호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게 주요했습니다. 용덕환 선수의 말루 홈런은 창단 첫 말루 홈런이면서 또 용덕환 선수 개인적으로도 첫 말루 홈런입니다. 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게 KT에 올라가는 이 득점력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석점 이상을 뽑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와의 경기에서 8점 그리고 7점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득점력이 뒷받침이 되면서 마운드도 힘을 냈습니다. 이 장시환 선수가 빛났는데요. 구속이 시속 153km까지 나오는 이 파이어볼러입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투구를 하는 선수인데 이 연승을 한 이틀 동안 무려 91구를 던졌습니다. 6이닝을 막아줬거든요. 네. 원래 선발로 준비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새로운 최대성 선수가 이 구위를 잘 보이면 선발로 이 장시환 선수를 전환할 가능성도 감독이 내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해설 잘 들어봤고요. 오늘 야구 3세판 쭉 참여해 주시면서 좀 인상 깊었다라는 그런 한 줄 평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기가 팍팍. 네. 네, 알겠습니다. 기가 팍팍. 네. 사미련 프리뷰의 장하영 기자의 촉까지 더한 야구 3세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순서는 3세판의 꽃이죠. 진검승부 지난 야구 예측 결과 이어집니다. 축구 못지않게 야구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경재, 이원만 기자가 3경기씩, 안승호 기자가 2경기를 맞춰주셨네요. 한화, 삼성, 기아, 넥센이 나란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강한 한줄평과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하는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요. 스포츠 24에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측 전문가, 30판 한 줄평 따라잡기, 승부패 적중률은 기본, 센스 넘치는 한 줄평 남겨주신 분들께 스포츠 선수들의 애장품 드립니다. 30판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포츠 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릴게요. 꼭 참여해 주세요. 아잉.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스포츠 24 경품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경기의 예상 결과와 한 줄평을 함께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방송 전부터 게시판이 무척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재현 기자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죠? 네, 보니까 뭐 정말 센스 넘치는 한 줄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도 녹화를 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무력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큰 대여로는요. 프로야구 하나 김태균 선수의 유니폼과 사인볼, 또 프로농구 SK 김선영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 또 프로축구 서울의 박주영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다 맞춘 당첨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선물이 다음 주로 이월된다고 하니까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쭉 응모하시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좀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하영 기자부터. 그 하나 팬들이 많으니까 네. 예, 김별명 김태균 선수의 유니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는 오늘 낮 1시에 종료됩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Right now, 지금 바로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벤트로 더 풍성한 5월 되길 바라면서요.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요. 스포츠 24에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측 전문가, 30판 한 줄평 따라잡기, 승부패 적중률은 기본, 센스 넘치는 한 줄평 남겨주신 분들께 스포츠 선수들의 애장품 드립니다. 30판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포츠 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릴게요. 꼭 참여해 주세요. 아잉. 어떡해?